안녕하세요, 빌리조입니다. 현재 미국 서부 시간 3월 2일 화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저는 점심을 잠시 먹고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좀 드리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풍경 예쁘죠? 이렇게 강이 예뻐요. 이게 봄나물 해가지고 11월, 12월 달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참 이렇게 또 아름다울 때는 또 아름답네요. 뭐 주식시장도 같죠. 주식시장도 폭락이 있으면 또 폭등이 있고 그런 건데 3월 1일 어제 기준으로 이제 또 미국 시장이 3% 정도 올라서 또 이렇게 조던 소장님 카페라든지 또는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지금 늦은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투자하기가 늦었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도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투자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올라타지 못하느냐 또는 나중에 올라타느냐 솔직히 뭐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차이는 없고, 대신 중요한 거는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진리죠. 그게 장기간으로 우상향하는 어떤 자산이든, 그게 부동산이 됐든 뭐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게 항상 우상향했던 자산이 뭐냐를 보면 부동산이랑 솔직히 말해서 주식 이거밖에 없거든요. 다 따지고 봐도. 물론 금도 어느 정도 포함은 되긴 하는데 금은 좀 해지 수단, 좀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거 해지 수단으로서의 좀 투자라기도 할 수 있는데, 투자라기보다는 금은 제 생각엔 그래요. 금은 오히려 근데 투자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산에 대한 그런 해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이제 돈을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 해칭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려 나갈 생각을 해야 되니까, 특히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또 이렇게 저같이 가족이 없으면 없을수록 오히려 좀 더 위험한, 그렇지만 또 리스크는 크지만 또 수익이 더 좋은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도 한국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저도 뭐 한국에 살면 한국 주식을 먼저 했겠지만, 저는 어찌어찌 해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하게 됐는데, 글쎄요, 저는 뭐 미국 주식이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뭐 이래저래 막 주절거렸는데, 미국 시장에 왜 투자를 해야 되냐면, 특히 한국인으로서 왜 미국 시장에 저는 투자를 하냐면, 저 역시 뭐 어떻게 미국에서 살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국제적인 자산을 들고 있으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망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한국은 지도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망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솔직히 자존심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말이지만, 미국이 최강대국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한국 자산시장은 항상 보면 뭐 중국 때문에도 빠지고 또 뭐 저기 북한 애들이 핵미사일 쏘면 또 빠지고, 아무튼 너무 악조건이 많고, 진짜 한국 시장은 진짜 초고수가 아니면 접근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이제 주린이로서 또 주식을 별로 안 한 그런 초보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왜 저딴 시장에 투자를 할까, 저는 이런 생각 진짜로 많이 합니다. 한국 시장 볼 때마다. 그리고 좀 세금 체계가 이렇게 좀 미국처럼 장기 투자를 좀 권유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고, 미국 세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1년 됐으면 이제 세금을 좀 덜 내고 1년 내에 팔면 세금을 좀 이렇게 더 많이 내는 그러한 좀 세금 제도가 잡혀 있어요. 그게 뭐 부동산이든 또는 주식이든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세금 체계는 미국도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전 한국에서 세금을 따로 안 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미국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직장인들한테 오히려 쉬우면 더 쉬웠지. 그래서 특히 저같이 인덱스 펀드 투자하고 은퇴계좌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은퇴계좌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 세금 감면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면 정부에서, 그게 한국 정부든 미국 정부든 세금 감면해 주면 그건 해야 돼요. 특히 나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은퇴계좌를 통해서 인덱스 펀드를 사가지고 차곡차곡 모아 나가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뭐 10억, 20억이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물론 어떤 단일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그런 자산 또는 계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은퇴 계좌는 항상 좀 인덱스 펀드 위주로 좀 이렇게 굴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항상 좀 이렇게 투자라는 거는 이제 주관식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 투자라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나한테 맞는 답은 있어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로 비트코인에만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쪽박 차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 주식도 똑같죠. 주식도 95%는 돈을 못 벌어요.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5% 안에 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좋은 기업을 골라서 좋은 기업을 장기로 보유를 하면 돼요. 진짜 그게 진짜 쉬운데 요번에 또 마이너스 3%도 떴고, 아무튼 시장이 좀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로 말만 장기로 투자하느냐 아니면 단기로 투자하느냐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장기 투자라는 게 저는 진짜 존버라는 거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해요. 요즘 보면 존버라는 것도 내가 좀 이렇게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으면 내 자산의 한 20%, 한 2억이 이렇게 주식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2억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뭐 좀 반토막이 나든 뭐 아무튼 3분의 1 토막이 나도 괜찮다, 그런 멘탈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그래서 한국 주식을 더 좀 까는 게, 한국은 주식을 하면 삼성전자 이런 거 빼고는, 우량주 빼고는 와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이렇게 지금 미국으로 따지는 스펙주 이런 것들이 뭐 미국도 지금 많이 뜨고 있지만 한국에서 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좀 그렇게 급등하는 주식 또는 이렇게 시총이 작아가지고 뭐 한 10배씩 20배씩 그냥 뭐 한 달 만에 오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저는 오히려 내가 딱 믿을 수 있고 내가 평생 내가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모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종목, 그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건 또 말씀드렸죠. 투자는 정답이 없어요. 지 꼴리는 데 해야 돼요. 지 꼴리는 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공통 분모들은 있어요. 그거를 또 객체지향적이라고도 부르는데, 공통 분모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여윳돈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장기간 필요가 없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건 진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약간 첫 번째랑 좀 관련 있는 얘기인데, 빚을 쓰는 거는 제가 볼 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자기가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빚을 써야 되고, 특히 이제 마진콜 같은 게 들어오는 빚은 되도록이면 진짜로 바닥이 아닌 이상, 진짜 뭐 주가가 갑자기 전체적으로 70%까지 떨어졌다, 3분의 1 토막이 났다,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다 판단할 때, 그럴 때만 뭐 마진을 써가지고 좀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되도록이면 그냥 뭐 이렇게 다른 거를 담보로 한 대출을 내든지, 대출을 하더라도, 요번에 저도 대출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때 테슬라가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저번 주 이맘때였어요. 저번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자꾸 일어났는데 테슬라가 610불까지 찍고 사실 올라가더라고요. 650불까지인가. 그래가지고 제 통장을 까보니까 마진콜 비스무리한 게 뭐 날라왔더라고. 다행히 제가 대출받은 돈이 딱 입금이 돼가지고 그렇게 안 털렸단 말이에요. 마진콜로. 잘못했으면 마진콜 때문에 저 진짜 돈 많이 잃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진짜 이런 주식 담보대출은 특히 내가 정한 그런 바닥 이하로 떨어지는데, 솔직히 지금 제가 차트를 안 보는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봐봤자. 그것도 그렇고 이미 내가 정한 그런 60일선 그리고 90일선까지 다 내려왔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애플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60일선 밑에서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바닥을 유추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바닥이라고 예상했던 뻘짓이 저를 오히려 이렇게 가뒀죠. 그래서 700 후반대 테슬라 같은 것도 많이 사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가격대까지 내려오면 그냥 아무 때나 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면 솔직히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은. 그래서 저도 오늘 한 3주 정도 테슬라 더 샀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좀 테슬라를 좀 계속 사갈 예정이에요. 제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테슬라만큼 이렇게 좀 명확한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 제 눈에는 별로 안 보여요. 제가 또 이렇게 기업을 보는 안목도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론 머스크라는 한 세기를 대표할 수도 있는 그런 천재 CEO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천재 CEO 밑에 또 여러 이렇게 칼패티라든지 아무튼 또 엄청난 뛰어난 인재들이 있죠, 밑에도. 일단 사람이 먼저예요.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 기업을 운영을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의 비전이 뭐냐, 비전. 그러니까 엄청 큰 비전. 그냥 뭐 우리는 자동차 업계에서 1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머스크 형님처럼 뭐 하성을 가겠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 좀 그런 거 그런 게 저는 진짜 그 CEO를 볼 때 천재, 그리고 천재, 근데 그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꾼은 물론 사기꾼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걸어왔던 업적이라든지 실행 능력들을, 과거의 실행 능력들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니콜라의 트래버 밀턴 이런 사람들은 딱 봐서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니까 그냥 투자를 안 한 거예요. 니콜라 이런 거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그 CEO가 과거에 뭘 해왔는지를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 머스크 형님 같은 경우에는 zip2라는 것도 창업을 해서 또 이렇게 성공시켰고, 그 다음에 또 페이팔도 성공시켰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한 경험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스페이스 X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테슬라, 뭐 솔라시티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CEO를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식으로 CEO가 이런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오히려 재무제표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CEO의 그 정기 또는 그 사람이 했던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고 그런 걸 찾아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 나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제가 또 트위터에서 쓴 말인데, 저는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을 좀 주시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크립토, 이제 그 크립토 거래하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그 거래소 사장님인데,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샀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그 코인베이스라는 앱을 이용해 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베이스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천재인 것 같아요. 일단 보니까 일단 이력도 화려하고, 이력이 그냥 뭐 화려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그 처음 이렇게 커리어를 시작해가지고 컴퓨터 이제 프로그래머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경력도 보이고, 아무튼 코인베이스가 첫 기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코인베이스만 할까, 미래에 혹시나 또 다른 기업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좀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말도 좀 잘하고 실행 능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CEO를 보는 게 거의 알파 오메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거는 뭐 그렇게 글쎄요. 그 외에는 진짜 그 기업이 뭘 팔고 또 어떻게 또 비즈니스 해가고 있고 그런 거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또 이렇게 내가 한번 제품을 사용해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B2B 비즈니스, 팔런티어 이런 거가 아무리 진짜 천재예요. 피터 틸이랑 그리고 누구죠? 그 다른 분, 아무튼 그 두 분 다 진짜 천재인데 제가 뭐 이렇게 따로 제품을 이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믿음이 안 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좀 투명하지도 않고, 기업 자체가 어차피 기업 자체가 비즈니스가 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군 이런 정보처 이런 거 상대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게 막 클리어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확실히 안 서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안 서면 아예 투자를 안 하거든요, 차라리. 일단 기업의 경영인이 누군지가 정말로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오늘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나무 이게 다 부러져 가지고 지금 이렇잖아요. 네, 물도 지금 있고. 아무튼 투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진짜 막 비바람이 치고 얼음 막 이렇게 우박이 내리고 아무튼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이렇게 몇 주만 지나면 이렇게 평화롭고 햇빛이 쨍쨍하고 언제 그랬나는 듯 그렇게 또 이렇게 날씨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냥 가만히 집에 있는 게 괜찮잖아요. 보통 그냥 뭐 꼭 투자라는 거를 저도 유튜브가 좋긴 한데 하나 좀 그런 거는 이걸 매일 찍다 보니까 매일 주식시장에 신경을 쓰게 되고 매일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맨날 차트 보고 제가 원래도 그런 성향도 아니고 주식 투자할 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원래 안 봤어요. 차트를 안 보고 그냥 샀어. 그냥 사가지고 하니까 오르더라고. 근데 예전에 한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그렇게 샀다가 이제 지금 애플이 130불도 회복도 못했잖아요. 130불 아직도. 그런 쓰라린 경험 때문에 이제 차트를 보는 방법을 배웠어요. 제가 배웠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당했죠. 또 이번에는. 아무튼 참 시장이라는 게 예측 불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뭐 그게 몇 퍼센트라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 같은 경우 은퇴 계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반 계좌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이렇게 내가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 서너 가지 정해가지고 거기에만 그냥 투자하고 현금 좀 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게 제일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제일 저한테 맞는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맨날 뭐 이렇게 나스닥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기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진짜 마이너스 3%는 제가 어저께 카페에도 글도 썼는데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이게 마이너스 3%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돈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여러 가지 뭐 올웨더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조던 소장님께서 자기만의 전략 그리고 자기가 통계에 입각한 그런 전략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가 한 40년 정도의 나스닥 시장을 봤었을 때 일어난 횟수가 저도 계산해 보니까 2점 몇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2%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엄청 희귀한 건데 이게 일어나면 어느 정도 시장의 위험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애플 같은 세계 1등주를 전략 매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플러스 뭐 한 달을 기다린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항상 참고를 하시라니까. 참고를 너무 이것만 믿고 가다가 당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저도 원래 인덱스 펀드만 투자하다가 그런 방법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현금이랑 그 자산을 좀 관리를 할 수 있겠구나. 마이너스 3%를 기준으로. 그래서 하게 된 거죠. 너무 이렇게 하나에만 몰입해가지고 그것만이 답이다 싶어서 그것만 또 하는 거는 투자 세계에는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거는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딱 뭐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도 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고 있는데 저한테 제일 맞는 거는 진짜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그냥 적립식으로 매달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모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저한테 맞고 그 다음에 천재 CEO가 관리하고 내가 정말 이 회사의 성장성이 보이고 쉽게 매출이 그려지고 그런 기업을 그냥 한 서너 개 골라서 그냥 그런 기업에 그냥 투자를 하면 된다. 장기로 투자를 하다가 그 기업이 뭐 세계 1등이 됐다 그러면 또 조던 소장님 룰대로 마이너스 3% 좀 뜨면 팔고 뭐 그런 식으로 가야죠. 저는 테슬라가 결국은 세계 1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세계 1등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날이 오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죠. 테슬라가 아직도 성장성이 많이 남아있다고 제가 판단이 있으면 하나도 안 팔 거고 좀 요즘 애플같이 좀 빌빌거리면 그냥 팔아야죠. 조금씩 팔면서 또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 CEO가 또 나오겠죠. 뭐 그 사람 같은 그런 천재 CEO가 아니고 스티브 잡스가 그냥 스티브 잡스이듯이 그 어떤 미래의 천재 CEO도 그 사람 그 자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좀 후보군이 있는데 일단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30대 후반이어가지고 나이도 젊기 때문에 아직 창창하죠. 억수로 창창하기 때문에 나이가 좀 젊은 CEO를 좀 천재 CEO를 봐야 돼요. 근데 왜냐면 나이가 또 어느 정도 중요한 게 그 나이가 한 50이 넘어가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settle down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천재 CEO도 천재라도 사람이잖아요. 사람도 좀 쉬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진짜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빡시게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40대 초반? 그런 CEO가 지금 한 10년을 내다봤을 때 좋지 않을까. 머스크 형님 아직 50 아니잖아요. 머스크 형님 이제 49인가? 다음 달인가 언제 한 50 되는 것 같던데 만으로. 아무튼 신살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머스크 형님은 아직 적어도 한 20년 남았다. 이 형님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고 이제 제 나이 또래 CEO들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사람이 한 30대 후반 지금 40대 초반 이런 분들 중에서 또 좋은 CEO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 나이대 부분에서 뭐 그냥 이렇게 짱 굴리는 거예요. 그냥 꼭 나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좀 젊어야 또 젊어서 좀 가진 게 없어야 좀 이렇게 달려드는 뭐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도 근데 꼭 미국 사람일 필요는 없고 근데 천재들이 미국에 와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민 뭐 오는 케이스는 있는데 뭐 미국처럼 많지는 않잖아요. 이민자가 미국은 이렇게 뭐 불법 이민자들도 물론 대거 유입되긴 하는데 저같이 이제 취업 비자 받아가지고 H1B 이런 걸 받아서 이렇게 오는 그런 이민자가 훨씬 더 많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엄청난 천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미래는 밝다. 제가 나이가 한 할아버지가 되어야 그때쯤이야 돼야 이제 좀 미국이 한물 갔나 이런 말이 나오지. 지금은 아직 안 갔어요 한물. 지금 중국 애들도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미국 애들이 중국 가고 싶어 해요? 이민 가고 싶어 하냐고요. 저는 세계 1등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옛날에 그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 통일신라 전에 이제 원효대사가 그 해초국이라고 이제 옛날에 인도였죠. 인도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려고 이제 인도로 갔잖아요. 가다가 이제 동굴에서 잤는데 해골 바가지에 물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원샷 했더니 그 물은 무리로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썰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해초국이라는 인도라는 나라가 옛날에 한 5,000년 전 5,000년이라기보다는 아무튼 한 2,000년 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문명적으로 발전한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도를 가면 개파이잖아요 진짜. 인도 애들도 미국에 오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있어요. 옛날에 고려시대 때 송나라에 가서 이제 살고 싶어하고 뭐 통일신라 시대 때 뭐 당나라 가서 살고 싶어하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듯이 이제 우리 지금 20세기 21세기는 미국에 다 가고 싶어하죠. 이민을 가더라도 심지어 호주 사람들도 미국에 오고 싶어하고 뭐 창업을 특히 기업가 정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이민자들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계속 원동력이 돼가지고 미국은 계속 성장을 할 거다. 아무튼 제가 그냥 내피셜이고 제가 또 미국에서 이제 이민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거기서 거의 평균일 건데 그 평균에서 이 정도면 평균에서도 뭐 이렇게 대학을 이렇게 좋은 데도 나오고 아무튼 뭐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천재들 얼마나 천재겠어요. 거기서 또 러시아 애들도 오려고 하고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다 오니까 미국은 아마 계속 성장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꼭 이민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 모든 그런 산업들이 테슬라든지 뭐 스페이스X도 그렇고 머스크 형님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이민자 출신이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천재들을 따라 들이면서 적어도 한 22세기까지는 멀쩡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어차피 그때 되면 뭐
뭐 우리가 살아 있을 확률이 좀 낮겠죠, 확률적으로. 아무튼 그때까지라도 투자를 하자, 미국에. 네, 여러분이랑 말을 안 하니까 또 이렇게 좀 다운돼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한번 또 오늘 또 이렇게 내질러 봤습니다. 또 아무튼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존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